나중에 파트 1, 2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 3, 4까지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먼저 파트 1. 파트 1 같은 경우에 파트 1은 어떤 유형의 파트죠? 뭘 물어보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 묘사 파트가 바로 파트 1 부분이 되죠. 자,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총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개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다 맞기는 또 힘들어요. 그 이유가 다른 나머지 파트에 비해서 말이 빠르지도 않아요. 파트 1은. 왜? 서술체이기 때문에. 묘사체니까. 대화체가 아니니까요. 말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틀리는 게 몇 번 이후부터 틀리냐? 5번, 6번 넘어가면 그때부터 틀립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상대적인 체감으로 느꼈을 때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어떻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굉장히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6번부터 이제 주어가 사람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주어가 사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었던 리듬과 다른 리듬으로 갑자기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서술어 부분이 막 have been pp라든지 has been pp 이런 거 나오면서 is being pp 이런 것도 나오면서 여러분이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게 시작해요? 그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때 5번, 6번 이후로부터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해석을 하려고 하고 뭐예요? 소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안 들리니까 순간적으로 해석이 아닌 이제 소리를 집중해가지고 그 소리를 캐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우리말로 전환하려는 과정을 겪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게 계속 딜레이가 생기고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 리뷰를 해봤을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못 들었지? 다시 들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유들이 뭐 어떤 이유들이냐? 지금 보면 파트 1을 그동안 우리가 사진을 분류를 해보면 인물 중심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 및 배경 중심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과 인물이 함께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기의 종류를 나눈 겁니다. 사진의 종류가 아닌 보기의 종류를. 그러니까 보기가 인물만 주어로 나오는 사진인 거죠. 그 다음 보기가 사물과 배경이 주어로만 나오는 사진인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어가 사람이 나올 때도 있고 사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보통 6번 이후로부터 이 문제가 하나가 딱 중간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야?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LC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출제자와의 수험생들 간의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 여러분이 그 심리적인 싸움에서 한 번 딱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두가 말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두 문제를 놓친다 하더라도 한두 문제 틀린다 하더라도 그래라 어차피 나는 이 문제 틀릴 거였으니까 뭐 내가 이거 만점 맞을 생각이 아니니까 이거 하나 틀린다고 해서 내 목표 점수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다음 거를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컨디션을 계속 잘 유지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파트 1에서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있는 말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자, 인물 사진 동사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사진이 누가 봐도 이게 1인 등장 사진이고 주어가 사물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권위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 보면 1인 등장 사진 같은 경우는 절대 주어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왜? 주어 가지고 장난치면 이게 뭐예요?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절대 주어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집중해 주려고 해? 동사. 왜? 오답 보기 중에 80%가 다 동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답 보기 중에서 20%는 목적어나 전명도에다가 장난을 쳐놓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시험에 나왔던 예시 지문 한번 보면 자, 지금 보면 1인 등장 사진이 있는데 주어는 다 the man is라는 말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지 않죠. 자, 근데 A번에 holding a ball에서 목적어에 장난을 치고 있네요. 지갑을 들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painting a picture 가장 적절하게 지금 동사부터 정답이 되겠죠.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다음 C번 같은 경우에 brushing 같은 경우에 머리를 빗다 또는 이빨을 닦다라는 표현이 보통 쓰이죠. 네. 그래서 탈락이죠. 동사 탈락, 목적어 탈락. 그 다음 sweep 이것도 동사부터가 탈락이죠. sweep도 바닥 따위를 쓸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동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줄 때 1인 등장 사진은 이렇게 뭐 동사부터 집중해서 들어주면 된다라는 거. 보통 이런 문제 유형은 잘 맞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세 개 시작. Put on, try on, take off. 이 세 개는 거의 다 나오면 오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은 put on과 where, put on, try on과 where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where는 뭡니까? 지금 저는 where입니까? try on이나 put on입니까? wearing이죠.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게 wear했어요. 복장은 동작이 아닌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re가 항상 정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put on과 try on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아닌 동작상이기 때문에, 입고 있는 동작상이기 때문에 나오면 항상 오답이 되는 겁니다. 왜? 입고 있는 사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딱 두 번 나온 적이 있겠죠. 바로 작년 2014년도 1월달이랑 그 다음에 2011년도인지 2010년도인지 가물가물하네요. 그때 한번 딱 두 번 나왔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고 한 번은 뭐 이 스카프를 이렇게 메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동작상 보이고 이거는 이런 사진이 나왔다면 무조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ake off 같은 경우는 반대말로 걷다라는 뜻이죠. 걷는다. 네. 자, 그 다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먹는 사진에서 비인이면 나오. 네, 이야기 자주 했었죠.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비인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아웃이다. 왜? 자, 한번 볼게요. 표현이 이렇게 생겼어요. 비인이 나왔다면 being, pp. 자, 이거 뭐죠? 수동태죠. 수동태인데 시제는 언제요? 아니니까 진행이죠. 그럼 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컵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려면 적어도 내가 들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무조건 being, pp는 뭐요?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물에. 그렇기 때문에 사물 중심 사진이나 불교 중심 사진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오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있죠. 예외적인 상황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 1, 토익 파트 1에 나오는 예외적인 상황. being 시끄러.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be being watered. 뭔 뜻이죠? 물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사람 없죠? 네, 사람 없는데 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기계, 스프링클러가 대신하고 있죠. 네,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스프링클러가 공원이나 잔디에 물을 뿌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be being displayed. 자, 전시되어지는 중이다죠. 사람이 굳이 없더라도 마네킹이나 아니면 선반에 전시되고 있는 경우에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사진류는 여러분이 따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수업 시간에 또 나오긴 할 텐데, 쇼핑 카트가 어떤 그 세탁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볼 수 없는 가격이긴 하나, 세탁소 같은 경우는 세탁소나 아니면 쇼핑몰 주차장에 쇼핑 카트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방치되어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뭐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being 방치되어 있는 이거예요. unattended 방치되어 있는 being unattended. 네, 이것도 추가로 하나 2014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읽어볼게요. 화면에 있는 말 시작.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과감하게 제시하라. 근데 이걸 못해요. 왜 못합니까? 사진에 없는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뭐하고 있으니까? 찾고 있으니까요. 내가 혹시 못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미리 사진을 읽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진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막 짜잘짜잘한 것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요.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말로 사진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사진을 보면서 우리말로 말을 해보는 것도. 어떤 게 딱딱딱 먼저 보여야 되니까. 근데 먼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크게 먼저 동그라미라도 쳐놔요. 근데 왜 이걸 못합니까? 손이 없어서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 전문제 생각하느라고 못하는 거죠. 전문제 생각하느라고. 제가 아까 심리전이라고 했죠. 출제자와 심리전.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가 밀리냐 안 밀리냐예요. 문제가 밀리면 심리전에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짝꿍 소리가 들리면 당신이 네, 짝꿍 소리가 들리면 의심해봐라. 자, 이 짝꿍 소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거 외국인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그 영상 봤죠? 저번에 수능 끝나고 나서
미국 흑인 여자애가 수능 영어 문제를 풀면서 표정이 What? What the? 이러면서 I give up.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거다 정답 이거다 했는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거 엿먹어봐라 하고 만들어낸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 이런 것들이 엿먹어봐라 하고 만들어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함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피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거 함정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work to 또는 work into. 그 다음에 work along.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work on, work at, work with. 아예 외울 때부터 이게 한 단어라고 생각해야 돼요. 동사 전치사까지가 하나의 동사다 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걷다, 이쪽은 일하다. 절대 소리로 여러분이 걷다인지 일하다인지 내용적인 부분으로 걷다인지 일하다인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뭔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작업을 한다거나 뭐 건네고 있다거나 그 사진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 The people are walking into the office.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work하고 오피스만 들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거를 보면서 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정답을 한다고요. 100명.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좀 적어 놓으세요. 것들은 저번에 적어 놓으셨다면 나중에 상관없고. 자, 그래서 보통 동작성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주어로 나올 것 같은 건 여러분이 아예 ing로 붙여서 진행형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진행형으로 할 때부터 working to, working into, working along, working on, working and working in. 여기 하나 몇 개만 더 적어 놓을게요. working away from. 그 다음에 working in the same direction. 여기까지. 네, 이게 뭔 뜻이에요? working away from은 어디를 등지고 걸어가는 거죠. 멀어져 간다. 그 다음에 working in the same direction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정말 간혹가다 나오는데 working in이 나와요. working in 장소 이렇게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 근데 이것보다는 거의 없는 쓰는 게 정석입니다. 일하다는 궁금해는 어디에서 일한다, 어디에 붙어서 일한다. 근데 다 적어줬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앞쪽에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비중들입니다. 뒤쪽으로 가서 조금 더 비중이 낮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씩 시작. read. 그 다음 lead. 그 다음 reach. 자, 그 다음 이거 두 개는 소리로서 혼동을 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 read or reach 같은 경우는 액션으로서 혼동을 주는 겁니다. 자, 먼저 read는 뭐 어떤 액션이 있는 거죠? lead는 뭐예요? 파트 1에서 lead라는 단어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액션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왜?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를 선동하는 뭔가 강연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reach는 어떤 액션을 생각해야 돼? 파트 1에서 무조건 손을 뻗고 있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 reaching for까지 나오죠. 파트 1에서는. 자, 그러면 봅시다. 우선 사진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사진에서 뭐라고 나와요? She's leading a discussion. She's leading a discussion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잘못 생각해요?
토론책을 읽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잘못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she's leading a discussion 뭔 뜻? 발표하고 있다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발표하고 있다. 토론을 이끌고 있다. 발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인데 또는 책에 손을 뻗고 있는 사진인데 reading a book이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인데 reaching for a book이라고 나옵니다. reaching for a book은 무조건 액션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있는 것만이 reaching for a book이에요. 이미 손에 들고 있을 때는 holding이나 read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막 너무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예문 하나씩 다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상기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건 거의 발음으로 구분할 수가 없죠. 읽어봅시다. 강세까지 살려서 시작. glove. 그 다음 glove. 뒤에 부분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오의 강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오의 강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뒤쪽은 약해지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자, glove는 뭔 뜻이죠? 네, 지구본이요. 네, 그 다음에 glove. 이건 뭐죠? 장갑이죠. 자, 거의 발음상 구분이 되지 않는데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떤 사진이냐? 테이블 위에 지구본이 2개 이상 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지구본이 2개 이상 있어요. 테이블 위에. 여기다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구본이. 자, 이런 식으로 지구본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 The globes are different size. 이렇게 나오면 정답입니다. 보다 지구본이 다른 사이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The globes are on the table. 또는 there are two globes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라고? 테이블 위에 글러브가 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절대 이거 여러분 발음으로 구분 못합니다. 이거 절대로.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요? 오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테이블 위에 글러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사진이 나왔을 때는 정답은 뭐라고 보느냐? 다른 사이즈다 아니면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사진에서 다른 사물을 가지고 정답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걸려있는 이 액자를 가지고 이런 게 오답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을 때 두 개가 같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이런 것들 여러분 알아두고 피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자, 읽어볼게요. 자, 2개 단어. 자, 시작. train, 여기는 training, 그 다음 rain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기차역입니다. 플랫폼이 승강장이에요. 네, 연단이 나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차가 트레인이 그 스테이션 플랫폼에 잠깐 정차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있죠. They are working along the train platform.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train 플랫폼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답들. 자, 이제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적어놓고 It started to rain. It started to rain. 네,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이? 이러면 기차가 출발한다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거 뭔 뜻이에요? 잘 안 보이나요? 네, 너무 작아요. 또 너무 큰데. It started to rain. 뭔 뜻이죠, 이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네, 전혀 헛소리죠. 그 다음 두 번째. They are hurrying out of the rain.
이거 뭐예요? 비를 피해서 뛰어가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요? They're hurrying out of 뭐. They're hurrying out of the rain. 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듣고 기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구나, 속도로 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또 잘못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the training session is in the progress. 이건 뭔 뜻이에요? 훈련이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듣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자, 그다음 they're on the training course. 이것도 어떻게 들어요? 플랫폼으로 잘못 들어요. 이거를 연단이 있다. 사람들이 트레인 플랫폼이 있다라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오답 보기들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나? 이렇게 예문이 작죠. 네, 제가 주일론이라서요. 안 그래도 춘침한데.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크게 만들면 이거 벗어나서 또 그 디자인적인 요소는 제가 또 놓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글씨가 좀 더 크게 받고 그래도 절대 벗어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LC를 듣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듣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데 시험이잖아요. 단순히 듣기를 잘한다고 해서 이게 뭐 귀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언어 영역 풀 때, 국어, 언어 영역 문제 풀 때 언어 영역도 듣기 나오죠. 듣기 문제 있죠. 없었나요? 없었다고요? 되게 이상한 눈으로 그래서 쳐다봤구나 나를. 너 있었죠? 그 언어 영역 듣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갑자기 또 말도 듣기 왔네. 그 있었는데 여러분들 언어 영역 듣기 문제 풀 때 막 듣기 뭐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히 들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마찬가지 열시도 여러분 내용을 들으려고 해야 돼. 전체적인 자연스러운 내용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예문으로 공부해야 돼. 예문으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자, 넘겨도 되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두 개 한번 미국식 발음으로 읽어볼까요? 이거 두 개 단어. 시작. data. 그 다음. data. 강세, 억양, 액센트 모두 다 바꿨습니다. 연까지. 미국식 발음을 할 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보통 근데 사실 그 편지란 말이 나왔을 때는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편지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자, 먼저 He's standing on the letter. 뭐요? 사단이 서 있다는 표현이죠. 근데 어떻게 나오냐? He's signing a letter. 이렇게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요? 편지에 서명을 하고 있다죠. 자, 왜 편지가 나오면 거의 다 오답이냐면 편지가 실제로 사진에서 이게 편지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걸 우리가 주관적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주관적인 단어가 파트원에 나오게 되면 거의 다 오답입니다. 맛을 표현한다라든지 기분을 표현한다라든지 기분을 표현했을 때 정답이 되는 사진은 어떤 이유밖에 없냐면 관중들이 나와 있는 사진들밖에 없어요. 관중들이 환호하고 있다, 흥분하고 있다. 기분을 나타내는 거에서는.
또는 음악을 즐기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기분을 나타내거나 주관적인 단어가 나오면 다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관적인 단어예요. 내가 지금 여기 딱 나오고 있는데 나를 찍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한 남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 오답이에요. 커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주관적인 단어. 물론 그 말은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잘못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다 적으셨죠? 자, 다음 단어. 자, 두 개 한번 발음 읽어볼게요. 구문에서 F와 P 발음 주기해서. 자, 시작. 네, file. 다음. file. 자, file은 뭔 뜻이죠? 여러분 나왔죠, 이건? 서류 철하다, 서류 정리하다. file은 뭔 뜻이라 했죠? 쌓다. 이거 파트 원에만 나온다죠, file. 자, 그런데 보통 둘 다 우리말로 했을 때 말이 돼요. The manage files and papers. papers은 무조건 내가 서류로 들어있죠, 종이가 아니라.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The manage files and papers. 서류를 뭐하고 있다? 쌓고 있습니다요. 둘 다 뭐 이미지상 대수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류를 쌓고 있는 사진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정리한다. 서류를 쌓고 있더라도 그걸 정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서류를 처리한다. 그래서 보통 파일이 정답이 되고 파일은 오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발음상 파일이냐 파일이냐 구분은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거의 구분하기 힘들어요. 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분명 발음상 차이는 있어요. filing, piling.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filing, piling, filing, piling.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실 사진이 나와 있을 때, 뭔가 서류나 바인더를 만지고 있을 때, 네, 그럴 때 파일링이냐 파일링이냐 이걸 미리 생각하고 미리 유의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된다? 구분이 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네. 이거 영국식 발음으로 이 부분 읽어보세요. COPY. 영국식 발음으로. 영국식에서는 O를 어떻게 발음해요? 무조건 O로 발음합니다. 미국식은 O를 어떻게 발음해요? R로 발음하죠? 네, copy 이렇게. 근데 이거 영국식으로 읽으면 copy 이렇게 있죠. 그래서 coffee냐 coffee냐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있죠? She's making copies. 이거를 어떻게 잘못 들어요? She's making copies. 아, 커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항상 오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 쳐놓은 건데 둘 다 서로 오답이 되기도 하고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서로.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예, 커피를 만들고 부엌 사진인데, 예, 뭐라고 나와? She's making copies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답이죠. make coffee는 뭐예요? make a coffee는 무조건 복사하다예요. make a coffee는 무조건 복사하다. 그 다음에 She's having coffee. 자, 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The woman is having coffee. 이렇게 나와요. have는 무슨 뜻이에요? 먹다 마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답이에요. 근데 또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복사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쉬운 건데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런 쉬운 것들에서 판단이 막 깨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다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난이도인데 이거 소리로 부르니까 dress하고 dress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dress가 가사명사이다 보니까 앞에 뭐가 붙어버려요? 어가 붙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양모으면 dress 이렇게 여기가 강사가 들어갔는데 dress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문을 보면은 she's reaching for a dress. 네, 뭐예요? 옷을 고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She's reaching for a dress. 자, 여기서 she's looking up for a dress. 여기 한번 on이 더 들어가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지금 듣기를 들을 때. 이거는 거의 리듬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She's looking up for a dress. 어떻게 들어요 이것도? 그걸 look 듣고 뒤에 있는 dress 듣고 dress 찾고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버립니다. 보통 look up 같은 경우는 자료 따위를 찾아볼 때 look up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료 따위를 찾아볼 때. 자료나 정보를 찾아볼 때 look up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어떤 가시적인 걸 찾을 때는 look for라는 단어를 씁니다.
look up이 아니라 look for. 아 이거 어디 있지? 이건 look for예요. look for.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리듬 자체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예 문장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looking upon a dress는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왜? 주소를 찾는지 안 찾는지 사진 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알 수가 없죠. 이것도 주관적인 단어로 on a dress. 외울 때 a dress를 외우는 게 아니라 on a dress 이렇게 외우셔야죠. 그러니까 on a dress. 네, 외울 때부터 on a dress. 이런 류의 오답 패턴들이 꽤 많아요. 이런 류의 함정들이 뭐가 있냐면 또 a round table이랑 왜요? 둥근 테이블이라는 뜻이죠. A round table. 그래서 sitting at a round table 이렇게 나와요. 근데 sitting 어떻게 나오겠죠? around the table.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다나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근데 같은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어디 들려? sitting at a round table. sitting at a round table. 그다음 이거는 sitting around the table. sitting around the table. 굉장히 유사하게 들리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도 외울 때 at a round table 또는 at a round table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진짜까지 붙여서 at a round table. 앞에 sitting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외워두시고요. 입에 몇 번 붙여놔야 될 거예요.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속수 못 채우고 다녀요. 진짜. 그냥 외국인들도 듣고 자기가 어떻게 뭐 듣고 있을 때 계속 집중하면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도 듣고 헷갈려요. 그럼 내가 방금 듣는 게 뭐지? 이렇게. 테이블의 사각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에서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옷가게에서 옷을 찾고 있는 사진이 나왔을 때도 좀 주의해서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지금 되죠? 그 다음 자 읽어볼게요. 둘 다 진행형 넣어서 읽어볼게요. ING 붙여서 시작. waiting. 그 다음 이거는 waiting 이렇게 있죠. waiting, waiting. 이것도 실제로 여러분이 듣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발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기실에 로비라든지 호텔 로비라든지 아니면 공항 터미널 대기실에 이렇게 서서 또는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They're sitting in a waiting area 또는 The people are waiting for blah blah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They're weighing their bags. 분명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많은 사진이다 보니까 가방들도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가방을 옆에 두고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네. 자, weighing은 무게를 재단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외울 때부터 아예 덩어리째로 외우고요. weighing someone's bags, weighing a bag, weighing baggage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목적어까지 붙여서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덩어리째로 들을 수 있겠죠. 한 단어 한 단어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마음대로 조합해서 해석해 버립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번에도 발음상으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ing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시작. 그 다음 이것도요. 예, 우리말은 폴더라고도 적지만 뭐라고 해요? 막 폴더라고 적거나 뭐 그 피읍 발음인데 막 이걸 히읗으로 바꿔서 적는 경우도 많죠. 예, 그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들이에요. F와 그 H가 발음상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죠. 둘 다 뭐라고 하냐? 무성음이라고 불러요. 무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가 울리지 않은 발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대가 울리지 않고 그 바람만 밖으로 내뱉는 발음이기 때문에 두 발음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책을 들고 보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She's holding up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holding이라고 잘못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고요.
그래서 아예 특히 1인 사진에서 나오기 때문에 2인 이상 사진이 아닌 1인 사진에서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holding이냐 forwarding이냐 생각하고 들으면 정확히 들립니다. 이거. 그래서 holding on open book 하면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해서 정답이 될 수 있지만 forwarding up a newspaper 아예 목적어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고마운 경우죠. 책인데 신문이라 나오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시고요. holding이냐 forwarding이냐. 그 다음 사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진류가 어떤 사진류인지. 그 다음 이것도 발음상으로 미국식 발음이 되거나 호주식으로 발음이 되면 특히 호주식 발음으로 많이 오답이 나오는데 호주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들립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세팅이냐 시팅이냐를 발음하면 정말 비슷하게 들려요. setting, setting, sitting, sitting 거의 비슷하게 들리죠. 처음에 세팅 발음이고 뒤에는 sitting 발음했어요. 두 번씩. 거의 여러분이 알고 들으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냥 소리가 나오면 거의 구분 안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set과 sit의 문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타동사고 선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뒤에 목적은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의자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setting a chair 이런 리듬으로 나오겠고요. setting a chair.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나오면 중간에 하나 더 들어오겠죠. setting in이나 on chair나 sofa가 나오겠죠. sitting on a chair, sitting a chair, sitting a chair 하면 무조건 이런 sitting으로 들리더라도 뭐라고? 세팅으로 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듬 자체 ing 붙여서 sitting a chair, sitting on a chair, sitting a chair, sitting on a chair 리듬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예 이것도 덩어리째로 익숙하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이것도 발음상의 부분인데 장음이냐 단음이냐인데 절대 장음과 단음은 정말 구분하기 힘듭니다. 장음과 단음의 차이를요 약간 중국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말에 뭐가 있죠? 성조가 있죠. 성조라면은 삼성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죠. 현장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네, 영어도 힘들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장음이라고 하면은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리듬이 leaving. 그러니까 길게 뺀다고 해서 장음이 아니에요 사실. 올라갔다 내려가면 이게 더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죠? leaving. 짧게 말하더라도 올렸다 내리면 이게 장음이에요. leaving. 네, 길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따라가는 living. 그냥 쭉 하는 거예요. living. living이냐 이 차이. 근데 이거 리듬으로 이제 구분하면은 우리가 뭐 구분이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그것도 리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거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쑥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덩어리제로 하나 타동사고 하나 정해서죠. leaving the platform. 자, 여기 떠나고 있다. leaving 이렇게 같이 읽으세요. 얘는 인이 무조건 같이 나오겠죠. leaving the platform, leaving the platform, living in the 이렇게. 그리고 살다 나오면 무조건 오다. 왜? 사진 보고서 이 사람이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잠깐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단어.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럼 무조건 오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파트 1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파트 2, 3, 4에도 다 해당돼요. 파트 7에까지도요. 답의 근거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여기 보이지 않는 거를 가지고 답의 근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건 거의 다 심리학자의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오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끝까지 그걸 정답을 하죠. 왜? 원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옆에 사람이 막 그랬잖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 이미 자기가
네. 답은 알고 있어요. 너는 그냥 그 답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인 거죠. 자, 그게 뭐 요즘 단어로 뭐 세 단어로 줄여갖고 불러왔는데 뭐죠? 답정. 답은정에 그 너는 답만 하면 돼, 그죠? 자, 그다음. 자, 이것도 이제 발음 장엄의 차이인데 이거는 쉽게 발음으로 거의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 발음해보세요. 카툰. 따라해볼게요. 카툰. 이건 뭐예요? 네, 카툰. 네, 뒤에 카툰. 네, 카툰. 자, 그 다음에 둘 다 정답 됩니다. 카툰과 상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나무 박스라든지 이런 상자들 카툰이라고 하고요. 그냥 뭐라 그러지 좀 두꺼운 종이 재질의 상자도 있죠. 그런 거 다 카툰이라고 합니다. 거의 박스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단어 같이 하나 외워주세요. 나오기 전에 여러분 크레이트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같이 박스 상자를 크레이트라고 합니다. 화물에 실는 화물용 박스들이 보통 크레이트가 많이 되죠. 스펠링보다 발음이 더 중요하니까 크레이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네요. 쇼핑이냐 쇼핑이냐. 이것도 실제로 발음 들으면 거의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죠. 이게 더 유사 발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뭐라고 나오냐? 쇼핑 베스티블스 이렇게 나와요. 뭔 뜻이죠? 이건 야채를 뭐하고 있다? 조지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듣고 야채를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왜 뭔가 쇼핑 베스티블스, 쇼핑 베스티블스 이게 근데 이미 생각하는 순간 이게 그 다음 거 놓치긴 하겠지만, 자, 무조건 이거는 쇼핑 베스티블스 그렇게 외우세요. 구로 쇼핑 베스티블스. 쇼핑은 뭘 사고 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쇼핑 인.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쇼핑 인. 외울 때부터 쇼핑 인 the grocery store, 쇼핑 인 the store, 쇼핑 인 the bookstore 이렇게 쇼핑 인. 네? 썰다 안에 뒤에 오는 vegetables. 방금 이제 오늘 설명했던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어도 오답을,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걸 뭐 굳이 외우려고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입으로 많이 연습은 해보세요. 그래야 익숙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파트 1 설명하고요. 이제 내일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파트 2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